안녕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올해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부터 나이 차이가 많은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30대 후반인 지금도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자랐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가스폭발 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때 유치원에서 캠프를 갔을 때라 사고를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 쪽 친척분은 살아계신 분도 별로 없었고 어린아이를 맡아 키워준다고 하는 분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막내 여동생인 이모가 저를 맡아 키운다고 하셨어요. 이모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이모와 함께 살면서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를 슬쩍 들어보면 이모부가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모 부부는 2층짜리 양옥집에서 살았어요. 2층에서 살았는데 집이 꽤 넓었고요. 1층은 두 군데 세를 주고 살았습니다. 이모 집은 두 식구가 살기에 꽤 넓은 집이었는데 손님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었어요. 넓은 정원에서 손님을 불러 가든 파티를 하기도 했어요. 이모는 대기업 부장이라고 들었어요. 이모부는 연말 보너스도 두둑하게 받는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걱정도 없고 마음도 참 너그럽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적어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은 보험비와 유산은 외할머니가 관리해 주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모한테 맡겼다고 하셨어요. 이모는 제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유산을 줄 테니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이모는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제 마음 접었다고 했어요. 이모는 저를 키우면서 식구가 하나 늘었잖아요. 공부하는데 필요한 학원비, 책값 등이 은근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넌 내 유일한 조카야.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하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이모부도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어린 나이의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빠 역할을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앞집에 사는 아줌마와 매일 마주치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모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이모와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출판사 영업을 다닌다고 했어요. 아침에 버스 타고 영업소로 출근해서 교육받고 지인들에게 고객 소개받으면 책 판매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이모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40대 후반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앞집 아줌마를 알게 됐는데요. 아줌마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을 다 키웠고 삶이 무료해서 책 판매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이모도 예뻤는데 앞집 아줌마는 꽤 미인이었어요. 우리 이모는 좀 통통한 편이었고 그 아줌마는 날씬하고 키도 큰 편이었어요. 매일 예쁘게 화장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니 참 보기 좋더라고요. 지갑 속에 엄마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보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 계신다면 저 아줌마 나이쯤 됐을 텐데 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앞집 아줌마를 보면 상냥하고 웃음 많은 엄마가 생각났어요. 앞집 아줌마는 지호는 진짜 미남이다. 누구 닮은 거야? 대학 가면 인기 많겠다. 근데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돼. 조금만 참고 힘내. 아줌마가 도움되는 책 좀 챙겨줄게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앞집 아줌마가 선물 준 논술책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었고, 저는 감사하게도 이모 집 근처에 있는 유명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모 집에서 편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이모가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내가 원한다면 독립해도 되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모랑 사는 게 좋다고 하며 나중에 진짜 독립하고 싶을 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모는 나는 지호 없는 이 집은 상상도 되지 않으라고 했어요. 제가 성인이 됐다고 바로 독립하면 저를 키워준 이모 부부가 서운해하실 것 같았고, 사실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해서 나중에 취업하면 독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재밌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억압된 분위기였는데 대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도 좋았어요. 어느 날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모는 목 놓아 울고 있었고 이모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미안한데 오늘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넌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되겠니?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있잖아. 오늘은 정말 아무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모가 걱정되었지만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어른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썰이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성을 보는 관점도 다른 사람과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집 앞 골목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마침 앞집 아줌마를 마주쳤어요. 아줌마는 그날 기분이 꽤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 짧게 인사만 하고 지냈지만 앞집 아줌마는 이모를 통해 제 소식을 다 들어 알고 있더군요. 아줌마는 그날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줌마는 지호야, 대학 입학한 거 축하해. 아줌마랑 저녁 먹자 하며 제 팔짱을 끼더군요. 솔직히 그날 이모가 밖에서 자라고 해서 무척 당황스러웠는데 아줌마를 보니 솔직히 안심이 되었어요. 이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아줌마 차를 타고 식당에 갔습니다. 아줌마는 오늘 큰 계약을 했고 이번 달 실적을 다 채웠다며 강이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어요. 아줌마와 식사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나니 우울증이 왔대요. 결혼 전 회사 생활하면서 인센티브도 잘 받았는데 아이들 케어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책 판매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일이 어려운데 이모가 아이들 키울 때 책을 골고루 접하게 한 점이 입시에 도움이 됐다는 내용으로 상담하면 계약으로 이어지니 그리 힘들지 않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쭉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수준만 지키자고 마음먹으니 좋은 결과로 이어져 이번 달에는 영업소 최고 직책에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시간이 늦었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계신데 집에 가셔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어제부터 4일간 출장이야 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조명에 비친 아줌마의 얼굴이 그녀를 더 빛나게 해주더라고요. 아줌마는 내가 방 잡아주고 집에 갈게 하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어색하지만 우린 함께 있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아저씨와 각방 쓴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가끔 볼 수 있냐고 묻더군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예쁜 아줌마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네 하고 작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줌마와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사실 지금도 가끔 봅니다. 중간에 제 또래 여자도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앞집 아줌마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모 집에서 분가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아직 결혼할 상대자라고 마음먹은 여자는 없었어요. 아줌마는 요즘도 자기 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던 일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하는 사람과 동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년 여성이 타겟인데 아줌마가 모델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저 화장품을 쓰면 나도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한다고 하며 웃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된 앞집 아줌마가 아직도 예뻐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의 30대 후반에도 결혼하기에 딱히 늦은 나이는 아닌데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줌마와 편하게 만나고 싶네요. 제 생각이 남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제 인생은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당분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네요.